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이 케이스는요. 70대 여성분의 아큐트 백페인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크게 무리되시는 일은 없었는데요. 갑자기 우측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서요. 지금 빗금친 이 영역에 허리 통증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허리 통증이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옆으로 돌아눕는 동작이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동작에서 무리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혼자 이것을 버티기가 어렵겠다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점들을 살피면서 증상도 들어보고 또 직접 촉진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 정도 되는 부위에서 트리거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고요. 대부분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물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육의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의 코컨트랙션 혹은 코디네이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생기는 근육의 통증이 그냥 아큐트 백페인과 같은 그런 어떤 움직임에 제한을 주는 그런 강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조인트 디스펑션이나 디스코제닉 페인,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로 잡는 것보다는 70대 이상, 특히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요, 머슬에서 오는 아큐트 페인을 찾아보시는 게 더 조금 유리하실 수 있어요. 또 이게 백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조인트에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허리 통증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고 연령대가 높은 환자분 상담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근육에 대한 움직임과 수축에 대한 어떤 촉진을 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동적인 치료에서는요, 트리거 포인트를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반이나 주변 근육들을 좀 가볍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사지 위주의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인 치료가 같이 병행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육에서 오는 아큐트 백페인일수록 그게 더 이상적인데요. TRA,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에 대한 다시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고,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멀티피더스에 조금 다시 한번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감을 찾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를 쓸 때는요, 먼저 슈파인에서 이제 무릎을 구부리죠. 슈파인에서 이제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아마 뭐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을 뭐 제가 잘은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배에다가 손을 딱 대고 배꼽을 끌어당기세요. 혹은 관략근을 조이세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비슷한 큐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지금 패드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후크라잉 상황이니까. 그러면 자, 발을 침대에서 띄는 상상만 하세요. 이렇게 저는 큐잉을 합니다. 발을 침대에서 띄세요가 아니라 발을 침대에서 띄는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저는 큐잉을 해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지금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내복사근이고 이게 외복사근이고 이게 지금 TRA거든요. 자, 그러면 발을 띄는 상상을 하면 약간 이제 TRA 쪽에만 먼저 큐잉이 딱 먹어요. 예. 발을 띄워버리면 이제 내복사근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수축을 하겠죠. 하지만 발을 띄는 상상 하게 되면 TRA 쪽에 약간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약간 한 1, 20%만 더 힘 줘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큐잉을 하면 손으로 봤을 때는 TRA가 딱 수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TRA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TRA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TRA가 쓰다 보면 거의 이제 한 1, 20%는 내복사근까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손으로 확인해 보니까
TRA만 쓸 수 있는 그런 동작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TRA 수축할 때요, 꼭 뭐 배꼽을 끌어당겨야만, 혹은 관략근이나 고환을 뭐 이렇게 가깝게 해야 되나, 이런 큐잉도 좋지만, 그냥 뭐 익스트리미티 움직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익스트리미티 동작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발을 뛰는 상상만 하세요 하고 바로 이제 TRA에 이제 먹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TRA 쭉 잘 들어가요.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써지는 듯한. 그래서 이 부분을 물리치료사는 사실 소노를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손으로 촉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치골 주변, 치골결합, 퓨빅 심피시스 그 주변에서 살짝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살짝. 그러니까 센 힘이 아니에요. 배꼽을 끌어당긴 다음에 벌써 내복사근까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요, 한 7, 8분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이 환자분과 제일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멀티피더스인데, 지금 멀티피더스가 지금 요렇게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소라섹 롱기시무스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렉터가 이제 쭉 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멀티피더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이제 수축 가는 거를 보시면 처음에 큐잉을 할 때는 잘 안 먹어요. 뭔가 힘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잘 안 먹습니다. 조금 연습을 하니까 조금 꿈틀꿈틀 되지요? 조금씩 움직여지시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연습을 조금 더 한 후에 영상이 이제 곧바로 이어질 텐데요. 영상 보시면, 지금은 훨씬 더 조금 더 액티베이션이 되죠. 이제 롱기튜디널이에요. 아까는 다 횡단면으로 본 거고, 트랜스버스로 본 거고, 이건 롱기튜디널로 본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스파인이죠? 이 부분이 이제 스파인이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멀티피더스가 되겠어요. 수축할 때 부피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 두 번째로 지금 훈련을 한 거는 멀티피더스, 아이솔레이션 강화 운동.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이제 프론입니다, 이거. 프론에서 이제 골반이 이렇게 있겠고요. 자, 그럼 다리를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해요. 지금 이게 프론 자세입니다. 프론 자세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제 배드에 이렇게 이제 무릎이 이렇게 배드에 닿아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자, 아까는 후크라잉 상황에서 그 TRA 쓸 때, 침대에서 발이 떨어지는 상상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침대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멀티피더스에 딱 텐션이 가해집니다. 거의 이제 글로벌 머슬 이쪽 글로벌 머슬은 조금 덜 쓰여지면서요. 안쪽에 있는 멀티피더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침대에서 무릎을 띄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미 멀티피더스는 휙 지나가 버리고 글로벌 머슬만 더 강하게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침대에서 자 무릎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살짝씩 멀티피더스에 먹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소노로 보니까 살짝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환자분 지금보다 10%만 더 힘 줘 보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랬더니 조금 더 멀티피더스에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역시도 한 10분 정도 계속 연습했어요. 계속 연습하면서 멀티피더스가 좀 움직여지는 거를 직접 환자분이 눈으로 보고 직접 그렇게 계속 훈련을 했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TRA 한 7, 8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프론에서 멀티피더스 강화 운동 한 10분 정도 실시했습니다. 자, 이 환자분 결과는 어땠느냐 하면요. 이 환자분은 지금 2회 치료 후에 졸업하셨습니다.
옆으로 돌아 눕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기 다 가능해졌고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더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 케이스를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의 코컨트랙션 혹은 코디네이션에 부조하는 급성 요통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모션의 문제, 움직임의 문제라 하더라도 조인트적인 관점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라기보다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먼저 트리거 포인트를 먼저 찾아보세요. 근육에서 먼저 원인이 제공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인트에 대한 문제까지는 안 갈 확률이 높아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스파인의 움직임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통증 소스가 근육에 많이 있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마세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 그리고 통증이 내가 치료를 이렇게 함에 따라서 수동적인 패시브적인 치료와 액티브적인 치료를 같이 병합해서 치료를 했는데 통증 경감이 뚜렷해져요. 그러면 바로 추천해야 될 게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요. 하체의 움직임을 같이 좀 원활하게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회차 치료를 하고 환자분에게 30분 걷기 운동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걷기 운동으로 와서 더 이제 백페인에 대한 어떤 통증의 양상이 더 많이 감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 케이스를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요. 이제 30대에서 50대까지는 디스코제닉 페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파세 신드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실 백페인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요, 사실 디스코제닉에 대한 가능성은 떨어지면서 근육에 대한 통증, 근육으로 인한 통증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라고 하면 무조건 스티프니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의 코컨트랙션 혹은 코디네이션의 어떤 부조화, 부재 이런 것들이 아큐트 백페인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트리거 포인트 찾아서 해결해 보시면 통증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증이 떨어질 때 액티브, 패시브 치료, 이제 액티브는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그런 뭐 TRA나 멀티피더스 아이솔레이션 운동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 있고, 통증 경감이 뚜렷할 때 이제 글로벌 머슬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그냥 걷기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하기 쉬운 거. 이제 로컬 머슬에 대한 운동을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지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 같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곁들여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다라는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 여러분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또 다양한 케이스를 갖고 오시는데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가 또 오시게 된다면 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